기술이 발달해도 줄지 않는 이동 수요. 도시화가 진행되며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대중교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일상. 사람들이 원하는 미래의 신교통수단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엔진 소음이라든지 매연 이런 천연 쪽으로 많이 바뀌었으면 개인적인 시민으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기를 이렇게 마셨을 때도 그런 매연을 마시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이제 70세인데요. 조상버스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적인 신교통수단. 신대중교통수단의 개발은 세계가 주력하는 과제다. 명품 도시를 표방한 세종시. 그러나 교통난 해소라는 과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은 여느 도시들과 마찬가지다. 특히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교통난 해결책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된 BRT. 전용 차로에서 우선 신호를 받기 때문에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간선 급행 버스는 정시 운행되는 지하철과 버스의 장점을 결합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BRT의 도입으로도 역부족이다. 매일 오전 예외 없이 벌어지는 출퇴근 전쟁은 여전히 똑같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줄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결국 출퇴근 시간대 BRT 정원 초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이 제시됐다. 지난해 3월부터 BRT 노선에 바이모달 트램을 투입해 시범 운행하기로 한 것이다. 버스 2대를 연결한 형태의 바이모달 트램은 시간당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교통 수단이다. 경전철이나 자동차와 외관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실내 디자인 역시 지하철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됐다. 그렇다면 바이모달 트램이 일반적인 트램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트램이라고 하면 철제 바퀴를 써서 노면 전철과 같이 레일을 주행하는 차량을 트램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이모달 트램은 고무 타이어로 일반 전용 도로를 주행하는 차이가 일반 트램과 바이모달 트램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별도의 시설 없이 도로를 주행하기 때문에 버스 운영과 차이가 없다는 바이모달 트램.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체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연료는 얼마나 드는 걸까? 실제 연료 사용은 일반 버스 한 대가 사용하는 것보다도 적게 됩니다. 일반 버스가 1리터당 2km 정도를 주행한다고 하면 이 바이모달 트램은 버스 2대에 해당하지만 1리터를 가지고 2.5km를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모달 트램은 엔진 발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배터리에서 모터를 움직여 주행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대형 버스에 1000cc 이상의 대형 엔진이 사용되는 데 비해 6700cc 중형 엔진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 개발 초기부터 해외 수출을 고려해 질소 산화물과 분진 배출량을 유로6 배기가스 기준에 충족시키도록 제작된 차량이다. 여기에 배터리를 보강하면 전기버스로 전환도 가능하다. 바이모달 트램은 모터만으로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엔진 발전기 대신에 배터리만 더 보강을 한다고 하면 순수 전기버스로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일반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이 바이모달 트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으로 승객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중 눈에 띄는 것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다. 차량 내부에는 휠체어 2대가 탑승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과 고정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가 또 있는데 탑승 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닐링 기능이 그것이다. 닐링 기능이란 차량의 에어스프링의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함으로써 버스의 출입구를 낮춰주는 것을 말한다. 휠체어 램프를 장착해 교통약자도 차량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일반 버스를 타면 어디라도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차는 그냥 핸드폰 보면서 다니는 승객들도 많이 있고요. 흔들림이 많이 적으니까 좀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에어스프링과 고무 타이어의 진동 흡수 효과로 버스지만 전철처럼 승차감 개선 효과도 가져왔다. 버스와 전철의 장점을 조합한 신교통수단. 승객들이 느끼는 체감도 같을까? 외형도 다르고 타기도 편해서 승차감이 좋아서 이 차를 이유로 타요. 제가 5송 사는데 한 번에 가서 좋은 것 같아요. 간격이 넓어서 앉거나 서서 갈 때 편한 것 같아요. 쾌적하고 그다음에 이게 소음 진동 같은 게 없어가지고 리무진 타는 것처럼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좋게 보여요. 물론 이 버스를 타야죠. 그리고 또 이 버스를 타는 게 행운처럼 늘 출퇴근하는데 아주 이 버스 만나서 탄 날은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반 굴절 버스는 큰 회전 반경으로 주변 차량에 방해를 주는 경우가 빈번하다. 바이모달 트램은 뒷바퀴가 앞바퀴를 따라가도록 설계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일반 버스들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가 좁은 반면에 이 차는 1축, 2축, 3축이 길게 있어요. 그래서 달릴 때 보면 승객을 많이 태우고 달려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총 길이 18.8m로 2배에 달하지만 바이모달 트램의 선회 반경은 일반 버스와 같다. 국내 교차로, 지하도, 터널 등을 분석해 회전 반경이나 등판 능력이 설계되어 일반 버스와 동일한 운행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전기 자동차가 미래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이 바이모달 트램은 그 중간 단계의 교통수단을 담당할 수 있는 현재로서의 최적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시 대덕연구단지 내에 위치한 대학. 첨단과학을 연구하는 연구 중심의 학교다. 새학기의 활기찬 공기가 교정한 여기저기마다 가득하다. 넓은 교정을 이동하려면 자전거나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대학 구내를 순환하는 셔틀버스는 하루 평균 3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버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기술이 숨겨져 있다고 한다. 전기로 충전해서 가는 버스라고 알고 있어요. 소음이나 흔들리는 그런 것도 많이 없으니까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엔진 소리가 별로 안 크고 아침에 수업할 때 좋아요. 일반적인 다른 대형 버스보다 떨림이 훨씬 덜합니다. 배터리가 저절로 충전되는 기술. 버스에 사용된 충전 방식은 세계가 인정한 신기술이다. 이 대학의 조동호 교수는 세계 최초로 대용량 전기 에너지를 무선으로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무선 충전 자기공진 형상화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 자기공진 형상화 기술. 차량이 주행 또는 정차 중일 때 무선으로 대용량 에너지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기술이다. 자기 공진 현상을 이용해서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자기장의 모양을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보낼 때 방향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전체 무선 전력 전송 용량을 키우고 효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계속 가다 보면 조금씩 무선 전기 충전의 원리를 살펴보자. 먼저 도로 아래 급전 시설을 매설한다. 차량에 설치된 집전 장치를 통해 급전 시설에서 전기를 받는다. 픽업 장치를 통한 전력은 버스 안에 레귤레이터를 통과해 배터리로 충전되거나 모터 쪽으로 가게 된다. 간단히 말해 도로 아래 매설된 급전선로 위에 차량이 주차 혹은 정차할 때 전기를 흘려보내주면 집전장치가 이를 받아 차 안의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전기로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고내 셔틀버스는 이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입한 첫 실험 모델이다. 셔틀버스가 달리는 노선, 즉 이 도로 아래 자동 충전 장치가 매설돼 있다. 노선은 총 3.7km, 그중 60m에만 급전 시설이 설치돼 있다. 전체 노선 중 최소 0.5%, 최대 15%의 급전선로가 구축되면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국내법상 차량과 도로 간격은 20cm로 규격화돼 있다. 때문에 도로에서 20cm 이상의 위치에 집전 장치가 부착돼야 한다. 급전 시설은 덤프 트럭처럼 무거운 차량이 지나가도 파손되지 않도록 도로 밑 15cm에 매설돼 있다. 선진국 기술이 최대 15cm 내외인데 우리는 35cm 간격에서도 대용량 전기를 전달할 수 있다. 이 기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 차량과 인프라, 즉 사회 간접 자본이 결합된 교통 시스템에 대한 개발로 가치가 크다는 것이 세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기술을 잘 활용하면 인프라를 이제 공용으로 쓰면서 버스뿐만 아니라 승용차, 트럭 모든 이제 움직이는 그 수송 시스템들이 아주 편하게, 안전하게 충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지난 2010년부터 탄소 제로 도시를 선포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구미시의 운수회사.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 운수회사와 나란히 설치된 급전선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온라인 무선충전 전기버스 상용화를 위한 시범 운영으로 무선충전 전기버스 2대를 정규 노선에 투입해 운영해왔다. 지난 4년 동안 이 무선충전 전기버스를 운행해온 안병식 씨가 운행 준비를 하고 있다. 시동 켠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냉장고 소리. 네. 디젤 버스의 시동 소리와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진짜 켜져 있긴 하네요, 정말. 켜져 야, 옆으로 지나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 구미역을 지나 왕복 32km를 운행하는 이 회사의 무선 충전 전기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한 대당 하루 평균 250여 명이다. 무선 충전 전기 버스 도입 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내연기관 버스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확연히 적다는 이유로 전기 버스에 대한 승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지난 4년 동안 단골 승객도 생겼다고 한다. 그럼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전기버스가 타려고. 앞에 가는 차 왜 안 타냐고 하면은 이 차가 편하대요. 자기들 탔을 때. 플러그를 사용하거나 배터리를 교환하지 않고 주차나 정차 시 저절로 충전이 돼 버스가 움직이는 기술. 되게 신기하다. 이 버스를 이용해온 시민들은 무선 충전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신기하고 있죠. 신기했어요. 이게 그냥
계속 간다는 게. 네. 전기차로 생각하면 충전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차는 또 무선으로 있으면 충전이 된다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구미에만 있다고 들었는데 구미에도 앞으로 더 많은 버스 생겼으면 좋겠고 다른 지역에도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공단 도시, 회색 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버스 운행 선정에 지원했던 구미시. 온라인 무선 충전 전기버스 운행으로 어떤 기대 효과를 거뒀을까? 디젤 버스가 운행되면 그 탄소가 연간 12만 2천 킬로가 탄소가 발생되는데 이거는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당 한 30만 그루 소나무를 심는 효과를 나타내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료 면에서 한 30~40% 절감이 됩니다. 이거 전기로 하기 때문에 경유나 가스에 비해서 상당히 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구미시는 작년 4월부터 2대를 추가 투입해 총 넉 대의 무선 충전 전기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온라인 무선 충전 방식은 하나의 급전선로를 다양한 교통수단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기술 확산 보급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돼 개발이 추진 중이다. 향후에는 경전철이라든지 그다음에 컨테이너들을 나르는 그런 크레인이라든지 그런 데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무선 충전 기술 적용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더 친환경적인 그런 환경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기차와 자연의 융합이라는 주제 아래 개최된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환경오염 문제로 세계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차가 미래 신교통수단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데엔 이견이 없다. 각국의 전기자동차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쟁력을 강화하며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장인 만큼 신기술, 신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다양한 전기버스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대중교통수단이라는 특성상 전기버스의 보급은 전기자동차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시민들이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탈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전기버스인데요. 이 전기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공시설물에 쓰이는 전기버스 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위해선 원하는 거리를 주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배터리 용량 확보와 충전 시간 단축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 문제는 내장된 배터리에 저장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는 이런 점에 착안해 개발됐다. 배터리를 따로 충전을 해놨다가 아주 짧은 시간에, 충전 시간에 비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그거를 교환을 해서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전기버스가 되겠습니다. 주유소를 들려서 연료를 채우듯이 3, 4분의 시간 안에 교환을 마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경상북도 포항시. 배터리 교환형 버스가 운행되기 위해선 주유소 같은 형태의 배터리 교환 시설이 필요하다. 전체 운영 노선 중 배터리 교환 시설을 설치해 운행 중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의 아이디어는 배터리를 분리하는 데 있다. 기존 CNG 버스의 상부에 위치한 탱크 안에 배터리를 넣고 주행하다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운행하던 전기버스는 방전되기 전 배터리 교환 시설에 도착해 위치에 맞춰 정차한다.
차량이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지금 요게 보면 운전자 단말, BTM이라고 운전자 단말입니다. 이걸로 지금 현재 이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의 용량하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단말하고 이 교환소의 그 에이전트 시스템에 있는 그 통신 장치하고 통신 연결이 되는데요.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을 누르게 되면은 버스에서 배터리 교환소로 배터리 교체 신호가 보내지면 자동으로 버스의 시동이 꺼지면서 배터리가 분리된다. 동시에 배터리 교환 시설에서도 분주한 움직임이 생긴다. 버스에서 교환 신호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 에이전트 시스템에 받아서 이 내부에 있는 그 배터리 교환하는 그 로봇하고 통신을 해서 교환을 진행하게 됩니다. 배터리 교환에는 교환 로봇과 비전 시스템이 작동한다. 충전소 내부에는 10개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급속 충전기 5기가 갖춰져 있다. 버스에서 다 쓴 배터리를 빼내고 보관소에 미리 충전돼 있던 새 배터리를 교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팩 기준으로 40초, 배터리 교체에 걸리는 시간은 1분 30초 내외다. 이 시스템은 700kg의 무거운 배터리를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비전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확한 배터리의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버스가 정차할 때 약 20cm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정확한 배터리의 교환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으로 전기버스가 도입되기 위해 고려될 점은 운행 노선에 대한 분석이다. 경제적인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해 노선의 길이와 배차 간격, 버스 회사의 특성을 분석해 더 적합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전기버스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대기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0km 이상에 되더라도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터리 교환용 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데 노선 길이라든지 배차 간격을 고려해서 어떤 노선에 배터리 교환용이 맞는지 또 어떤 노선에 플러그인이 맞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서로도 맞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두 가지를 좀 융합해서 도입을 해야지 우리가 전기버스를 도입하는데 경제적인 효율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교환형 버스의 핵심은 교환소다. 배터리 교체의 자동화로 관리 인력과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지 보수도 수월하다. 상용화를 앞두고 안전 테스트도 이루어졌다. 기상 변화라든지 어떤 돌발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다음에 운영자나 승객이 100%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최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스템에 직접 적용을 해보고 부족한 것이 발견되면 수정 보완을 통해서 완성시킬 계획입니다. 운행 중 방전이나 배터리 고장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운행 중 차량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전기버스가 도로 상을 운행하다가 운전자 과실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이 고장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정체로 인해 가지고 도로상에 정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지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정량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비상 충전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청정 지역의 대표 주자 제주. 하지만 제주 역시 기후변화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해수 온도의 연평균 상승폭은 세계 평균 대비 1.5배에 달한다. 때문에 2030년까지 제주 전역을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를 이곳에서 만났다. 제주의 한 운수회사가 총 20석대의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를 도입해 운행 중이다.
서귀포 인근 주요 관광단지를 지나는 5개 노선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각 노선당 왕복 65km를 주행하고 있다. 배터리 교환 시설은 서귀포 외곽 2곳에 설치돼 있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는 교환 시설이 설치된 정류장에 정차할 때마다 2개씩 배터리를 교체한다. 배터리 2개를 교체하는데 약 3분이 소요된다. 일반 차는 가는데 한 번에 쭉 가지만 전기차는 이 전기가 다 되면 갈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반 버스는 소리가 너무 커서 싫은데 전기버스는 소리가 작아서 너무 좋아요. 지난해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를 살펴보면 1위는 역시 제주다. 2위를 기록한 서울보다 무려 8배에 가깝다. 제주의 전기자동차 활성화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책에서 공영 충전기 무료화 등 사용 환경 개선으로 방향을 전환 중이다.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렌터카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들어 전기 렌터카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 1월 이용객에 비해서 한 30% 정도 2월에 늘었고요. 또 2월 이용객에 비해서는 85%. 제주시 인근을 포함 주요 관광지 및 도 전역에 600개의 전기차 충전기가 구비돼 있다. 제주도 환경을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환경도 살리고 주유비 절감도 되고 그래서 더욱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친환경 신교통수단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전기자동차가 자리하고 있다. 환경을 살리고 경제적인 대중교통수단. 그 안에 우리의 미래를 바꿀 신교통수단에 대한 답이 들어있지 않을까. 전기 버스인 경우는 아직 그 정부에서 약 한 1억 원 정도와 그리고 지자체에서 1억 원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기 버스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교통 수단들이 잘 활용되려면 단계적인 실증을 거쳐야 되고요.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그리고 인프라를 확충하고 하는 노력들도 같이 따라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자율주행과 친환경이 키워드로 부상하고 신기술 개발을 위해 세계가 선점 노력을 뜨겁게 펼치고 있다. 친환경차의 대중화는 현재 진행형이며 이미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기술 경쟁이 우위를 점하는 것뿐 아니라 혁신,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이 우리의 과제다.